이 시간에는 센트리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센트리온은 뭐 재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워낙 뭐 좋은 재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는 좀 비중은 실을 수 있죠. 비중은 실을 수 있는데 이제 제약 쪽,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비중을 싣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분할로 좀 매수한 접근,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제가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위치상이라든지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반등이 나오던 뭐 적게 반등이 나오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이 좀 필요합니다. 이 수급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뭐 세트리온에 대한 뭐 중간에 나오는 뭐 기사라든지 뭐 호재라든지 뭐 이제 그러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있었던 내용 그리고 어느 정도의 뭐 실적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상승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제한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좀 부정적으로 보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은 이 현재 위치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은 보여지는 것은 맞지만 그 시장에 비해서 무조건 강하다라고 해서 종목이 상승이 나온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같이 지켜줬던,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이 자리를 지켜줬던 이 부분이 증시와 같이 상승할 때 이게 과연 상승이 나오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죠. 저도 지금 센트리온을 보면 일봉상의 위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센트리온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수익권이 아니다 하더라도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괜찮죠. 안정적이고 그 모습으로 보면 상승이 나오지 않아도 상당히 괜찮았던 종목 그리고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수가 상승할 때 따라 올라와 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상승이 나와도 지수에 비해서 빠진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수익권, 물론 이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파동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본다라고 하면 이 상승과 하락의 파동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도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죠. 물론 이 센트리온 이런 종목을 기술적 분석과 뭐 차트 분석에 의미 없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미는 없다 하지만 상당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다, 기술적이나 차트로 봤을 때 좋지 않다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 의미 없다, 차트 분석 의미 없다 하지만 상승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도 저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그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보다도 안전하다, 좋다. 다만 상승할 수 있는 그 상승의 그 폭이 얼마나 되냐. 이건 단기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중기로 또 장기로 그런 부분 왔을 땐 저는 장기로 봤을 때는 이미 뭐 이때부터 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라고 장기로 좋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약간 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여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평선에 대한 부분 차트나 기술적 분석으로 안 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차트의 그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항에 대한 부분도 차트를 봐야 될 것이고, 단순하게 차트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이 캔들이라든지 가격대를 본다라고 하면 상승을 할 수 있는 상승폭 아니면 뭐 이격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상승할 수 있는 상승률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이 밑에 구간이 조금 더 넓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밀리면 많이 빠지고요.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으로 어떻게 많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근데 이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도 강한 모습은 분명히 보여지고 있지만 증시에 비해서 강한 모습이 어떻게 증시가 조금 더 밀리거나 이 강했던 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부분이 좀 무너진다라고 하면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만 잡아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장기 보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제 얘기는 상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장기 보시는 분들은 홀딩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무조건 빠지는 상황에서 홀딩은 올바른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2018년도 이때부터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셨을 때 저는 글쎄요 좀 빠졌을 땐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 똑같습니다. 이때도 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가라는 게 항상 그 내용은 비슷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역시 이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에서 이제 자 시장에 의해서 강했던 모습이 이유가 나타나죠. 지금 기관의 물량이 상당히 좀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에 비해서 강했던 모습 자리를 지켜주고 거기에 있어서 하락을 좀 막아주는 외인이 나가도 또 개인이 나가도 이런 모습. 개인이 많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모습이 있었을 때 과연 외인의 수급과 같이 그냥 똑같이 매도를 해야 되느냐, 기관과 같이 똑같이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혼동이 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영상을 남기는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을 입장을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기분이 나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거 다 제가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듣고 싶으신 내용만 이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기관 쪽의 매수세가 자 이걸 봤을 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관이 매도하게 된다라고 하면 개인 매도보다 더 가파르게 빠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수에 비해서 강한 모습이 기관이다라고 하면 기관이 상당히 뭐 올릴 땐 올리지만 그러니까 이 물량을 매수할 때 매수하지만 매도할 때 매도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기관까지 매도한다라고 하면 이 물량을 외인과 개인이 조금씩 받아준다 하더라도 주가에 지금 빠지는 모습을 이거는 글쎄요 기관이 팔면 당연히 빠지지 않을까.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이 수급의 기관이 핵심 중요한 수급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관이 판다라고 하면 주가는 빠지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해서는 좀 개별적으로 꼭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개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조금 상승하는 것도 좀 제한적이고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이 약간 일봉상에서 제가 패턴을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고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 이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괜찮습니다. 이거를 뭐 안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전혀 없죠. 지금 보면 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차트 분석 안 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지만 차트 분석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고점이 일단 낮아지면서 높아졌다. 저점은 올리고 있다. 이건 좋습니다. 그리고 추세에 대한 돌파도 나왔고요. 다시 눌리긴 했지만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박스를 제가 또 이렇게 그려 왔었는데, 자, 여기서도 한번 더 박스를 하나 더 그려 본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이 삼각에 대한 이 박스요. 제가 이 파동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좀 작아진다. 지금 밑에도 이게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요. 이렇게. 자,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이게 나오지 못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자리, 그리고 이 위치만 오면 어떻게 상승을 이끌어줬던 위치, 그 여기에서도 상승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락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반드시 수급도 전체적인 흐름 하나씩 다 보시면서, 그리고 시장을 아무리 강하게 이겨내고 있지만 정말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할 때는 세트리온 자체에서도 그렇게 쉽게 버티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까지도 같이 정리하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